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아침 7시 56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신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장이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CS은행의 이 부도와 관련해서 금융위기의 신호가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크레딧 스위스로 이 은행 붕괴 사태가 또 금융당국의 진정 이 발언들 또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차단되긴 했지만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 가운데 어제 우리가 종가 매매 KEC를 대응했는데요. 이 KEC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SiC 전력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고요. 지금 자동차 이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할 걸로 보고 어제 또 반도체 클러스터 3단 관련해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표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또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저께 이와 같은 큰 하락을 딛고 어제 갭 상승해서 시작하면서 도지 형태로 이제 끝났는데요. 지금 이 저전력 반도체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전력 반도체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AI에 소모되는 전력 사용량이 상당합니다. 엄청나고 또 딥러닝 기술에 이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자동차의 5배의 배출량에 맞먹는 엄청난 이런 그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가 또 삼성전자가 저전력 반도체 개발에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탄소 배출 감소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결국은 지구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저전력 반도체 또 SiC 저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KEC 같은 회사가 굉장히 또 각광을 받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K칩스법 이 3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이러한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소부장 관련 이 또 그동안 수출 규제에 있었던 것이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300조의 투자로 또 하답하는 아주 반도체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테슬라가 KC와 관계된 테슬라가 좀 하락은 했지만요. 그래도 이러한 그 또 지금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다우 선물 지수가 빨갛게 양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 충격을 크레딧 스위스의 이러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조금 조정을 또 오늘 거칠 걸로 보입니다. SVB의 이 사태에 지금 또 CS 사태,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지원으로 또 이렇게 불똥을 진화했는데요. 지금 현재 스위스 금융당국이라든가 또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이 유동성 돈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CS의 주가가 한때 30%대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이 충격으로 지금 뉴욕 증시가 흔들거렸는데요. 오늘 그나마 유동성 공급한다는 이런 발표 때문에 진정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약간 안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2 플러스 1로 관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KC가 이 종가 매매 종목인데요. 일단은 2520선까지 올라와 준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갭 하락에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이러한 또 뉴스가 재료가 나오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하락하는 가운데 조금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요. 신용 잔고율이 5.6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신용 잔고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신용 잔고가 좀 떨어져야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EC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하고 이 에코플라스틱은 현재 그 정부가 폐플라스틱 플랫폼을 이렇게 그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움직임이 답보 상태에 있지만은 오늘 약간 갭이 떠서 시작할 건데요. 살짝 아래로 떨어질 때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요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무벡스도 우리가 종가 매매로 그저께 대응했는데요. 어제 약간 갭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요 갭을 메꾸면서 살짝 한번 더 상승을 할 때 수익을 내고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무벡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KEC까지 오늘 2 플러스 1로 관심주 대응하도록 하고요. 스위스은행 CS 폭락에 완전히 전 세계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데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벽에 뉴욕 증시에 이런 낙폭이 줄어들면서 나스닥이 빨갛게 양봉으로 전환됐고 지금 현재 나스닥 또 다우 선물 지수가 뭐 높게 올라오진 않지만요. 빨갛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 시작할 때 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서 우리 장이 지금 2379포인트로 코스피가 어제 마감했는데요. 이게 2400선 위까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이렇게 답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81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800선 위에서 또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원달러 환율 1303원입니다. 어제 7원 40전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또 많은데요. 일단은 1200선 아래로 좀 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 방일 오늘 기사와 또 정상회담 만찬을 합니다. 긴자에 있는 돈가스 또 오므라이스 이 발상지에서 한 120년 된 경양식집에서 또 식사를 하는데요. 12년 만에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또 복원될 걸로 보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부장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이 도출되면서 적극적으로 한일 정상이 물꼬를 텄는데 일단은 이 양국 간의 협력 확대 뭐 이런 의지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그 러시아 전투기하고 미국의 드론이 흑해에서 충돌한 사건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그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또 이렇게 그 확전으로 가지 않는 좀 화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이런 드론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이 미국 국방부에서 러시아한테 실수하지 말라고 자꾸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좀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도 영하는 아니지만 1도씨였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는
출근길에 지금 꽃샘추위가 조금 오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도 상당히 안 좋고 또 추위까지 와가지고 지금 화창한 봄인데 요 이 꽃샘추위가 지나야 또 본격적인 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뱅크런 사태, 금융 사태, 스마트폰이 있어서 언제든지 돈을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SVB 같은 경우에 이 36시간 만에 뱅크런이 났습니다.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또 이 사이버런이라고 그러죠. 뱅크런. 이 사이버런 전화로 돈을 그냥 빼는 사이버런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SVB가 미국의 16위였습니다. 16위 은행이었는데 이 18억 달러 손실봤다는 공시를 낸 지 36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파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버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스마트폰 뱅크런을 사이버런이라고 합니다. 이 대량 출금 사태. 은행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또 소식을 받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 앱으로 순식간에 예금을 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새로운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뱅크런의 이 비대면 거래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출금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은행이 이 자산을 매각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바로 뱅크런이 이런 발생하는 건데요. 이 사이버런이라고 불리는 이런 새로운 현상 여기에 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전화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사태에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금자 보호를 통해 가지고 이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을 불안감을 줄여줘야 되는데요. 이 지금 크레딧 스위스 사태, 어제 저녁에 스위스 당국이 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발표가 없었다 그러면 금융위기로 또 이 들불 같이 이 은행 파산 상태가 계속해서 전염이 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먼저 네 번째 파산 은행이 될 거라 그랬는데 뜬금없이 스위스에 있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와 같이 파산의 또 공포가 어제 저녁에 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 은행이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데요. 이 비율이 너무 지금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억이 되고 있고요. 뭐 독일이 1억 5천만 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3천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6배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도 예금 보호하는 이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한 2억 이상 보호한다. 뭐 이렇게 해야지 이 한도가 늘려져야지만이 사이버런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2 플러스 1 KC 종가 매매 종목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현대무벡스 이렇게 관심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우리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거기에 완전히 대규모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새로운 이러한 신소재도 나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LFP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파워넷이라든가 이런 LFP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데요. 삼성 SDI가 정기주총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관련된 언급하고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전고체 배터리
또 이런 기술 공개,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런 날의 나노텍과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게 만들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마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 지금 현재 상한가 치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요. 롯데 알루미늄 이슈, 반사 이익으로 알루미늄주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알루코라든가 조일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 남선 알루미늄 같이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또 한번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까지 상승하기에는 좀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폐배터리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유럽의 이러한 초안이 오늘 발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그리고 또 LFP, 2차전지 뭐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규모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폭스바겐 관련주들이 GI텍 같은 폭스바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도 같이 글로벌 판매 지금 3위 소식이 현대차가 들려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어제는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요. 정부가 6대 첨단 산업에 550조를 투자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화답해서 300조를 투자하고 삼성전자가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기지 구축한다는 이런 소식들 때문에 제주 반도체라든가 뭐 미래 반도체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반도체가 지금 완전히 2차전지 못지않게 테마가 형성됐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으로 조금 돈이 몰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오늘 하면서 소부장 건들면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K칩스법 또 국회 통과 기대감 여기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정부의 550조 첨단 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 등이 이런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신공항 관련주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화금속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국형 IRA 발의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장이 좀 좋아가지고요. 그나마 조금 이 이슈들 테마 그리고 호재들이 좀 있어서 이 테마들이 좀 많지만요. 오늘 약간 위축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요. 봄이 됐다 생각하고 얇게 입고 나가면 굉장히 쌀쌀합니다. 어제 저도 외출했을 때 속 안에 외투 안에 반팔을 입고 나갔었는데 좀 살짝 추웠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와 함께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